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야 입장 차례로 들어볼 텐데요. 먼저 노란봉투법을 대표 발의한 주인공입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민주당의 김남국 코인 의혹에 대한 국면 전환용이고 민주당과 정의당의 검은 입법 거래다 이렇게 맹비난했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엉뚱한데 화풀이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정의당이 김남국 의원 코인 거래에 대해서 그동안 얼마나 매섭게 비판해 왔는지 국민의힘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네. 실제 김남국 방지법, 가상자산 공직자 재산신고 추가하는 거 정의당이 제일 먼저 입법 발의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LH 부동산 투기 사태 때처럼 300명 전원 전수조사해야 된다. 그리고 정의당 의원들 전체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아서 권익위에 저희는 제출까지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김남국 의원 코인 거래 적당히 덮어둘 일 없습니다. 이게 검은 입법 거래라는 주장은 아마도 이제 쌍특검 얼마 전에 패스트트랙에 태웠잖아요. 이것과 네. 이제 노란봉투법을 아마 연결지어서 이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실제로 50억 클럽 특검법 정의당이 가장 먼저 발의했습니다. 네. 그리고 법사위에 여야 합의로 상정도 했고요. 그리고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검찰 조사 안 하던 검찰이 이제 조사를 하고 그러면 이후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또 법사위에서 계속 붙들고 있었어요. 이런 원인을 제공한 게 국민의힘인데 엄하게 여기다가 그 민생 법안인 노란봉투법을 연결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애초 그 환경노동위원회 그 안건이 아니었는데 전체회의 안건이 아닌데 갑자기 올려서 처리했다. 이 점도 지적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예. 지난달 4월 25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이미 직회부를 해야 한다는 말이 많이 나왔어요. 예. 저를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님들도 여러분이. 네. 그리고 그때가 바로 법사위로 노란봉투법을 보낸 지 60일이 이미 경과된 시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 전해철 위원장께서 국회법 86조 3항에 따라서 교섭단체 간사간에 이 법안을 직회부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달라라고 명확히 요청을 했고요. 예. 하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이 문제에 대한 간사간 협의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난 거예요. 그렇다면 국회법에 따라서 무기명 투표로 재적은 5분의 3이 찬성하면 본회의에 부의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투표를 한 겁니다. 어디 방에 가둬놓고 억지로 도장 찍게 했나요? 그런 건 국민의 측에서 논의를 철저히 보이콧하신 겁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야기도 나오는데 성립 안 되는 주장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게 가령 법사위 위원들의 체계자구 심사권이 침해당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도 법사위원장께서 지난 90일 동안 60일을 넘기고 또 한 달 이상을 저희 환노위 법안을 그냥 방치하고 계신 겁니다. 네. 만일 다수당이 법사위원장 맡아서 소수당 위원들의 체계자구 심사를 제안하려고 했는데 이걸 막무가내로 통과시켰다면 모를까. 그냥 법사위원장이 방치하신 건데 이게 어디가 어떻게 권한이 침해됐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일 경과 시점은 지난달 4월 21일이었어요. 환노위가 한 달 넘게 더 기다린 겁니다. 근데도 일체의 논의를 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법사위가 월권을 하는 걸 대비해서 국회법 86조에 바로 직회부에 대한 방지 조항을 여야 합의로 만든 거고요. 알겠습니다. 어제 과정은 그런 원칙과 절차를 지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이거 파업 만능주의로 귀착될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올해 2월에 서울행정법원이 CJ 대한통운 특배 노동자들이 그 원청 기업인 CJ 대한통운의
교섭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 CJ 대한통운이 노조법의 사용자 맞다 이런 판결을 했어요. 예. 이 판결에서 법원은 현재 하청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어도 실질적인 교섭권이 없어서 결국은 무권리 상태에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쟁의권 또한 실질적으로 없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원청 기업이 무제한의 대항권이 있다고 본 거예요. 법원에서. 예. 사업을 하면 대체 근로를 투입하지 못하게 돼 있죠. 하지만 원하청 관계에서는 그냥 하청업체를 교체해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사회에는 이런 무권리 상태의 노동자들, 하청 비정형 노동자들이 수백만입니다. 근데 이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습니까? 네. 헌법의 노동 상권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입법 부재 상태, 즉 약자들이 아무런 권리를 못 누리는 거 이런 거를 당연히 정책 결정권자라면 장관께서 걱정을 해야지. 어떻게 권리 행사가 많아지는 것부터 걱정하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근데 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건 거의 뭐 그 자명한 사실로 예견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네, 저는 지난 10월에 윤석열 대통령 그 시정연설하러 국회 왔을 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봤어요. 노란봉투법 거부권 이야기 나오는데 아직 국회에서 논의도 안 했는데 이런 얘기 나오는 거. 그랬더니 거부권 이야기한 적 없다. 국회 논의 존중하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여권에서 공공연하게 거부권 나오는 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시고 정부가 핵심적으로 내세우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그게 반드시 이 법이 통과되어야 실제로 이중구조가 개선이 됩니다. 어떻게요? 왜냐? 하청기업이나 외주업체에 다니는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을 개선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기업과 교섭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래야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원청과 하청 간에 격차도 해소되고 또 이중구조가 극복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단체 교섭도 하지 않고 하지 못하고 격차 해소가 가능하다? 전혀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으로 내세우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법은 거부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부권 행사하지 않도록 저와 정의당은 끝까지 대화하고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른 문제 좀 여쭤볼게요. 지금 그 민주노총의 그 서울도심 노숙 집회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정부 여당이 이제 이걸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이제 그 맹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의원님? 헌법 정신을 뿌리채 흔드는 발상입니다. 예. 위헌 소지 당연히 있고요. 정부 주장이 12시를 넘어서 야간 집회나 시 자체를 금지시키겠다는 건데. 지금 그 말씀은 집시법 개정 갖고 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예. 네네. 지금 집시법 개정 관련해서 여쭤보신 거 아닌가요? 일단 좀 노숙 집회 자체에 대한 평가를 좀 여쭤봤던 거거든요. 노숙 집회. 예. 노조 집회 자체에 대한 것. 예. 어떻게 그러니까 그 집회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제 정부 여당이 주장을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시냐는지를 일단 여쭤봤던 겁니다. 실제로 법률로 우리가 그 뭐 확성기나 불빛의 사용을 제한하는 정도가 있습니다. 법률로 제한하는 집회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 여당이 검토하고 있는 집시법 개정 방향은 잘못된 거다 이런 평가신 거고요. 그렇죠. 예.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거 그건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상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거고요. 그리고 집회 도중에 위법을 저지른 단체에 대해서 앞으로 집회 신고 자체를 못 내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이건 100% 위헌입니다. 집회를 허가제로 하는 나라 권위주의나 전제주의 국가에서는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딱 3년 전에 국민의힘을 한번 돌아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요?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예, 3년 전 팬데믹 와중에 네. 정광훈 목사 등이 주도한 광복절 태극기 집회를 두고 네네 우왕좌왕했잖아요. 비판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면 비판하자니 뭐 말하자면 집합기 걱정도 되고 그러다가 개천절에도 태극기 집회를 차량 집회로 한다고 하니까 그건 기본권인데 반대하면 안 된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했어요. 네. 제가 이건 명확히 기억을 하는 게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이었잖아요. 예. 경찰청 소관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주장을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 경찰청장에게 왜 집회의 자유를 훼손하냐 이렇게 하셨거든요. 네. 어제 자유의 투사들이 왜 갑자기 변절을 하셨는지 정말 보기에 매우 딱합니다.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이제 지금 그 급부상하고 있는 의제 가운데 하나가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 도입이 문제인데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부에서 사실 요거는 요 앞서 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맞아요. 외국인 가사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자체를 배제하는 법안을 발의해서 굉장히 비판을 받았잖아요. 이건 국적에 따라 임금 처우 차별하는 우리 근로기준법 6조 또 ILO 112호 협약 정면으로 위배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정부에서는 뭐 최저임금 적용 배제는 아니고 그 비전문 취업 비자 이나인 비자에 이제 가산 노동자가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건데 아시지만 사실 가사노동자법 작년에 실시됐어요. 이제 막 그러니까 금기법 적용해서 제외되다가 이제 막 최저임금과 4대 보험 보장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가사노동자 허용은 국내 가사노동자들한테 근로조건의 하향, 압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갈등 소지가 분명히 큽니다. 그다음 뭐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E9 비자의 경우 취업하게 된 외국인 노동자가 3년 동안 사업장을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비판이 큰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뭐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말도 안 되고 가사노동과 돌봄노동 저임금에 묶어두게 되면 양질의 돌봄 서비스 필요로 하는 지금 시대 방향과도 역행하는 거고요. 저출산 대책, 청년들이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그런 노동 환경과 생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가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었고요.